장식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을까요? 뭐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 속칭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죠. 여기도요. 이런 기사 있습니다. 세력을 과시한 친명. 그러자 이제 당내 비주류 뭐 패권 입증한 거다. 심자랑하는 거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약간 이른바 민주당 내의 친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죠. 전당대회 룰이 수정되자 이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 아래로 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글쎄요. 뭐 계파 분류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의원인데 통상 뭐 비주류라고는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죠. 극성 당원 그리고 강경파 의원의 빈대떡처럼 당무가 자꾸 뒤집혔다. 그러니까 룰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 찌든 계파 팬덤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장식품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당대표 도전 못하게 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장식품입니까? 이재명 의원 답하세요. 뭐 이렇게 여기에 장식품이 등장하는군요. 이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명 최고위원 출마자 놓고 고민. 너무 강경파 의원들이 다 나서면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역풍 분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 어떻게 보면 이 걱정하는 목소리죠. 뭐 몇 명의 걱정하는 목소리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네.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의 그동안의 대선 이후에 행보가 행보를 보면 저렇게 질주하다가 그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그 걱정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민망합니다만은 다음 선거 의시간, 공천 의시간 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 뭐 당내에서 이제 약간 반발 아니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 뜻대로 뭔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뭐 어대명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준비한 영상은요.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이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을 만났어요. 뭐 몇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선 민주당을 사랑하고 우상호 의원님을 존경하는 사랑을 처음 받은 열혈 감성 지지자 애국하는 마음 예쁘게 봐주시고 애당하는 행동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거 보이는 분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요청해서 그리고 뭐 맞절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을 좀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김남국 의원 나오셨어요. 질문 좀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선 김남국 의원 뭐 설이 좀 있어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회 출마하십니까? 결심하셨어요? 아니면 고민 중이세요? 이제 고심 중에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을 출마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바빠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근데 줄어들다 지역이 보니까 서울에서 국회에서 가깝잖아요. 굉장히 멉니다. 아, 뭡니까? 예. 그래서 저 아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는 보좌진만 빼놓고 예. 저도 이제 아예 보좌진하고 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또 초지동 호수동 통장협의 회장님 회의 참석하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역구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그게 걱정이다. 네, 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 이제 정치인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 오히려 과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재명 당대표 뭐 출마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 출마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누군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가는 쪽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김남국 의원은 안 나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안 하시면 나가는 겁니까? 그럼? 그래도 안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 네. 지금 뭐 문자는 지금 계속 최고위원 출마하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문자 오고 또 있는데 이게 뭐 요구하는 네. 목소리가 옵니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시나요? 여기 기사에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데 최고위원도 친명 이른바 강경파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출마하면 역풍 분다. 김남국 의원도 여기 꼽히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것도 제가 사실은 꼽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아마 제가 인터뷰한 걸 누가 이렇게 익명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사실은 꾸려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당대표가 만약 된다, 예. 누군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최고위원들입니다. 예. 함께 지도부를 구성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또 의사결정도 참신하게 신속하게 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좀 더 민생을 챙기는 약간 그런 분들도 함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강경파 의원 나서면 역풍 불 수도. 이걸 김남국 의원께서 제가 말씀하신 강경파라는 거예요? 건 아니고요. 이런 취지의 얘기는 좀 하셨다는 거네요. 네. 하나 더 질문드리면 방금 영상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만나서 뭐 인사하는 모습 전해드렸는데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뭐 개혁의 딸, 뭐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 개딸들의 지원, 확실히 친명으로 꼽히시는 분들 의원들께는 힘이 됩니까? 그런 분들의 지원이? 이제 아주 이제 많은 예. 2030 지지자들이 굉장히 저마다 발랄한 방법으로 되게 이제 재밌게 저도 봤는데요. 예. 발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지를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모습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항의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데 대해서 고맙다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왠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잘해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030 세대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기발랄하게 이렇게 표출되고 있어서 예.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이분들이 들고요. 혹시 전당대회도 그 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원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대선이 끝나고 거의 한 40만 정도의 당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20대 여성 뭐 이런 예.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당원권이 없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또 여론을 또 주도하고 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지지가 도움이 된다 이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기사는 김남국 의원과 최근에 약간 설전을 벌이는 인물이에요.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기사가 있습니다. 당에서 당대표 출마할 자격 없다고 판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장식품으로 앉혔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답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남국 의원 오늘 나와 계신데 김남국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는 위상이 다른 거 아닙니까? 본인 위상이 그러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도에선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일단 유명세 이준석이 안 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이른바 금 얘기를 꺼냈어요. 김남국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비대위원 당대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있다. 네, 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셔서 예. 사실은 그 케이스는 공천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예. 새물결 당에서 온전한 그 당원권을 누리던 것을 당 통합하면서 사실은 그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비유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사안을 여기에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적 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유명세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위상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죠.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 있죠.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경륜, 경력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인지도, 지지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또 거기에 나아갈 자격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원 당규에는 그것을 최소한 6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원칙이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해달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 예. 그 원칙을 바꾸려고 한다면 예.
아주 그 원칙을 바꿀 만한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 특별한 사정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도 예. 지금 당대표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예. 5선, 3선, 4선, 다선 의원들도 심지어는 그 최고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나갈지 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리가 그만큼 책임감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나는 된다라고 하면서 자격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 조금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를 장식품으로 앉힌 거 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이거는 사실은요. 김남국 의원 얘기를 꺼내면서 김남국 의원 그럼 나를 장식품으로 생각하세요라고 해놓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거보다 이재명 의원이 차라리 답을 하세요. 제가 장식품입니까? 이 얘기를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야 너는 급, 김남국 너는 급이 안 되니까 너 답하지 말고 이재명이 나하고 답할 또 급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이재명 거예요? 답하라. 이거 본인은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신품으로 앉혔냐라고 하는 지적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토사구팽 얘기가 아니, 나오니까 한 대개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장식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회의에 있으면 청년목으로 한 명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무 역할 없이 그냥 회의에 사람 인원만 채워 넣을 때 그럴 때 이제 장식품으로 꽂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전혀 다르죠. 완전히 장식품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실권을 가진 예. 당 대표 자리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자리에 갔기 때문에 예. 장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실권을 가진 최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합니다. 말한 취지는 뭐 그런 뜻일 수 있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로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영입을 해놓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당대표 도전하니까 본인은 못 나게 한다. 이거 뭡니까? 장식품을 여기는 겁니까? 토세구팡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 비대위원장 했다라고 해서 또 다시 당대표 나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처음에 본인이 주장했을 때 처음에는 당원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예.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당원권을 인정해달라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나와서 예. 말을 바꿔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당원권이 본인은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너무나 지나친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좀 들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끝에 억지 부리지 마라 이 말씀인데 아마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김남국 의원께서 하셨어요. 김광수 의원께서 잠깐 표시하셨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했으니까 내가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있는데 6개월이라는 그 분명한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예외로 해서 내가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 특권을 달라는 예. 건데 그런 것을 모두가 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그런 예.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예. 거기에 맞게 좀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께서도 아니, 바로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예, 네, 짧게 드릴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분한테 특권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죠. 필요해서 모셔가지고서 그렇죠. 저분이 가진 영입을 한 이미지와 겁니다. 예. N번방 사건 그때 그 당찬 예, 예. 이미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나서 너는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특권을 누렸는데 왜 또 특권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는 좀 저는 제가 옆에서 듣기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예. 때는 데려다가 쓰시면서 어떻게 그걸 특권을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특권 아니라는데 지금. 절차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예. 선출직이거든요. 그럼요. 선출직과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공정성이랄까 그 명분을 누가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도 아무튼, 남의 당에 대해서 예. 자꾸 얘기하고 예, 싶지는 말씀하세요. 않지만 그러나 그 특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전 아닌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저희들이 잘 예. 모셔서 이분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 특권을 누리신 분이 또 특권 달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지 표현에 마시고. 약간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예, 표현에 김남국 대한 의원께 한 30초 드릴게요. 특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원 당규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 수많은 그 당을 운영하면서 당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원칙인데 그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특혜 예외 예. 시비에 걸리기 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정상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게 엄격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 뭐 이런 말씀 강조하신 건데 약간 뭐 이게 다릅니다. 아무튼 이 사안을 보는 이런 사항이 좀 민주당에 있고요.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오늘도 4곳 지역신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원 보시죠. 강릉 1억대 아파트 36대 1 낙찰 경쟁이다. 도내 아파트 경미가 인기 폭발이다. 세컨드 하우스. 그러니까 도 밖에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다 장만하신다. 이게 좀 늘고 있다는 거죠. 세컨드 하우스와 시세 차익형 투자 뭐 이런 걸로 보인다. 낙찰가가 100%를 훌쩍 넘어갔다. 최고다. 이렇게 일면에 크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강릉 아파트가 인기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대전도 주력 산업 깃발을 들었다.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간담회 갖고 첫 경제 행보를 했다. 정부의 어떤 행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거 반도체 얘기입니다. 다음 광주입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도 반도체네요. 반도체 인력 지역에서 양성해야 된다. 120여 개 지방대 총장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대학 정원 늘린다 했는데 이게 수도권 대학만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늘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와 반발인 거죠. 지금 반도체 지역에 최대 관심사 같네요. 곳곳에 지금 반도체 기사가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윤 대통령 기사인데요. 대구 경북 10명 가운데 6명 여론조사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 윤 대통령 잘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60%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줄 그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대구는 59.8, 경북은 63.6%가 잘한다. 그런데요. 여기 작은 제목 있죠. 전국은 데이드 크로스인데 이구와는 대조적이다. 전국에서는요. 잘한다보다 못한다가 더 많거든요. 잘한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대구 경북만큼은 잘한다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드 크로스와 대조다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대구 경북은 다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역신문도 나왔는데요. 뭐 관련 기사 오늘 중앙 언론도 꽤 나와 있어요. 이어가 보죠. 그 기사로. 자, 김건희 여사 비선 보자.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 비선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비선 보자가 아니라 사적 보자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보자 논란이에요. 이 논란에 의해서 윤 대통령으로 번진 친인척 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외가 쪽으로 뭐 6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확인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영역 구분 불명확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뭐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고 김건희 여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 터질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비선 논란에 망했는데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면서 상황 인식 아니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혜찬 평론가,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 걱정하는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일단 언론이 집중 포화를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걱정하는 시선들은 있죠. 다만 설명할 것은 좀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육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육촌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예. 경선 초기부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묵묵히 해왔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캠프 초창기부터. 예.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본인의 업무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고 이번에 뭐 나토에 동행했던 민간인 신모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좋은 의도 선의를 가지고 예. 돈을 안 받겠다 그냥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해를 낳은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정을 처리하거나 예. 임명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언론에 뒤늦게 알려졌을 때 논란이 되겠다 싶으면 예.
대변인실에서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나아요. 공개를 하고 설명을 네,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분을 동행하게 되었다. 예. 이러한 사유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래서 임명했으니까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고 예. 말하면 되는데 먼저 말하지 않고 또 대변인실의 언론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한두 번 바뀌는 듯 혼란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이해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보좌하는 기능에 신경을 쓴다면 예. 뭐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건학 소장님.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 그럼 공약대로 그냥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들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공과사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모 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란 분이 나토 동행을 하고 예. 그분이 사실상 뭐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BTS 갔을 때 뭐 급여를 줬느냐 안 줬느냐 열정페이냐 이게 뭐 예.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또 그런 논란은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공과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1호기를 탔는지 2호기를 탔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적 영역에 업무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가 명확하게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2부속실이다. 제2부속실이라는 단어가 좀 뭐 마땅치 않으면 아니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육촌이란 분들도 예. 마찬가지. 이걸 왜 문제 삼냐면 국회의원은 사촌은 내에는 금지, 임명이 삼촌은 불가됩니다. 금지입니다. 예. 이게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사촌 이산전 6, 그리고 5촌, 6촌. 팔촌도 신고를 내에서는 신고를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럼 이 규정은 원용을 해야죠. 6촌이면 예, 그러면 예. 신고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뭐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예. 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6촌이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 이제 나오니까 예. 국민들은 그럼 이게 무엇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영상 하나 어떤 목소리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 뭐 평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좀 귀를 잡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한두 명이 더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좀 크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가운데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 더 김남국 의원이 이건 무슨 소리로 들리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소리로 들리는데요. 지금 공사 구분을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렇게 뭐 아직은 주장이에요. 뭐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도 아직 뭐 확인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예. 공적 시스템이 아예 그냥 돌아가지 않고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친척이나 대통령의 지인, 예. 비선 실세가 이 공적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청와대에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정무, 뭐 민정 이런 라인들이 대통령의 실세 이런 비선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순방길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인사비서관의 부인,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에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이 내부 안에서의 친인척 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통령 옆에 있게 되면 예. 오히려 실제 공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업무 매뉴얼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것은 아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청와대가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과 전체적인 이 흐름과 좀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전해드리죠. 특별감찰관 얘기가 좀 있어요. 대통령실 인력 운영의 문제, 여당 내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원 구성되면 추천할 거.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이 비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특별감찰관 사실은 친인척 주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공석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장 지도부 임명 약속했다. 그리고 야당 하자고 하면 안 할 이유 없다. 추천해 줄게요. 뭐 이겁니다, 지금요. 윤상현 의원님. 지금 이 특별감찰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글쎄요, 뭐가 아직- 좀 이루어집니까 지금? 지금 뭐 당이 저 대표님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 겨를이 이제 없다, 이런 지금. 부분에 이제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선이라는 것은 모를 때 비선이지 예.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비선이라는 비선보다는 뭐 사적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비선 하면서 옛날 예. 떠올리게 만들지 마시고 그거는 너무 심한 거고 예. 두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스페인 순방이다. 그러면 거기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단기 계약직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예. 장기 상설 정규직만 있어야 된다. 예. 비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규직 오랫동안 하다가 이상한 짓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 계약직 직원 그 채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공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계약 그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룰을 공개해서 가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 문제까지 합쳐서 예. 특별감찰관 단기 계약직 그 이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뭔가 투명하면 괜찮다. 뭐 투명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어요.